안녕하세요. 다들 즐거운 금요일 보내고 있으신가요? 오늘은 포근한 날씨에 맞춰 집을 구해 이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을 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마주치게 되는 중개업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 집을 구하기 위해 찾아다닐 때 설레는 마음과 과연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함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원하는 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,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집에 딱 맞는 금액을 갖추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집을 찾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혹시라도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사할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어요. 햇볕이 잘 들지 않는다면 집에 활기가 없을 수도 있고, 미처 몰랐던 곰팡이를 발견하게 된다면 위생상으로도 좋지 못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전에 거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. 중요한 사항을 잊지 않고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. 하지만 집을 보러 다닐 때 리스트를 들고 다니며 펜으로 끄적거리면서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. 특히나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옆에 같이 있거나 또는 이제 중개업자가 옆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펼쳐 OX를 치면서 기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핸드폰 메모장이나 카톡에 미리 체크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카톡으로 확인을 하거나 업무를 보는 것과 같은 제스처를 취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들은 따로 항목을 기억해 놓는다면 더 쉽고 다른 이들에게 들키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체크리스트는 뭐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체크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. 우선 뭐 햇볕은 잘 들어오는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, 물이 샌 누수의 흔적은 없는가, 그리고 천정이나 벽, 장판 아래 곰팡이 핀 곳은 없는지, 전기 콘센트가 파손된 곳은 없는지, 수도는 잘 나오는지, 배수는 잘 되는지, 환기는 잘 되는지, 외풍이 심하지는 않은지, 집 주변에 고물상, 공장 등의 혐오 시설은 없는지, 그리고 근저당권과 총 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80%를 넘지 않는지, 그리고 집을 내놓았을 때 잘 나갈 수 있겠는지 등등 자신이 이제 특히 필요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면서 다니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좀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예시로 보시면 되는데,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, 이 중에서 좀 이제 애매한 것들이 있다면은 요거는 좀 미리 좀 잘 체크를 하고 집주인과 얘기를 통해서 사전에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수리 비용으로 자신이 부담한다고 하고 집값을 좀 저렴하게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이렇게 꼼꼼히 체크를 해도 실제로 거주하게 되면 불편한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계약 시 직접 하기보다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소정의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중개사와 같이 체크하며 혹시 문제가 될 사항이 있지 않은지 꼼꼼히 같이 체크하면서 봐줄 수도 있고,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중개사를 통해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물론 하지만 가끔 최악의 중개업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혹시 만나게 된다면은 거래하지 마시고 다른 중개업소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우선 이제 고객의 행색이나 나이를 짐작하여 판단하고 막 대하는 중개업자를 들 수 있습니다. 고객이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죠. 두 번째로 물건의 장점만을 말하며 고객에게 능글맞게 대하는 중개업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나 여성에게 능글맞게 대하는 중개업자는
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된 중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. 장점만을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중개업자의 경우도 진정성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기에 이런 경우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세 번째로 말이 자주 바뀌는 중개업소를 들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중개업자들은 본인이 해당 사항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거나 거래 상대방을 위해 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전 서류들을 제대로 발급하며 준비하지 않는 중개업자를 들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주요 서류 발급 서비스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중개업자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집을 구할 때의 체크리스트 및 반드시 피해야 할 중개업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믿음직스러운 중개업자를 보는 눈을 길러 그들과 함께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다들 마음에 쏙 드는 좋은 집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